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타드입니다. 7월 2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샵 센텀파크 1차 3.2억이 우당탕탕 하락. 드라마가 참 재밌더라고요. 우당탕탕. 소탐 대실이라고 작은 제목도 하나, 소제목도 하나 붙여봤는데요. 작은 것만 자꾸 집착하다가 큰 흐름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간혹가다 댓글에 야 그것도 모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모르는 거 당연합니다. 저는 그냥 큰 흐름만 짚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고정을 해서 다른 부산 분들이 같이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아량은 베풀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거 대구 지역에서 제가 해온 자료예요. 이 전체 거래량 흐름인데요. 2006년도에 911건의 대구의 거래량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 878건의 거래량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6월 달은 750건 정도 거래량에 머물 예정이에요. 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살펴본다는 거죠. 거래량이 이 통계 작성을 2006년에 하기 시작했는데 2006년 이후의 최저 거래량 그 이후에 규제가 해제되면서 750건 정도 거래해서 그 다음 달은 한 1000건 살짝 상회하는 한 1050건 정도의 거래량 7월의 거래량이 예상이 돼요. 규제 지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반등하지 못하더라. 1000건 아래라는 말이에요. 제가 옆으로 가로로 줄 그어 볼게요. 그럼 대구는 언제 분위기가 좋아졌느냐? 2000건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부산에도 분명 이런 흐름이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짚어주는 사람 있으신가요? 유튜브 중에서 방송하는 분 중에서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누군가는 이 자료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 자기만 알고 있어요. 저도 부산 지역도 이렇게 정리해서 조만간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큰 흐름을 두고 판단해 보시자. 그래서 대구 지역에 2021년에도 집 사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미 거래량이 2000건 아래였거든요. 근데 그때 사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사람들은 자기 물건을 팔기 위한 사람, 아니면 부동산 업에 관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확률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 맹신하는 거죠. 부동산은 우상향이야 맹신하는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 큰 진폭들은 있어 왔어요. 부산도 마찬가지잖아요. 과거에 조정지역, 대상지역 겪었을 때 얼마나 큰 고통을 겪었습니까? 투자자들이.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지금 투자하라고 하면은 좀 비슷하다. 일단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분양권 관련해서 좀 싸게 거래되는 물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좀 분양권을 쥐고 계신 분들이나, 고가의 프리미엄을 주고 샀는 분들이나, 굉장히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화가 납니다. 저한테 화내지 마시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거 계속 추적을 못했어요. 게으름병이 좀 도져가지고 계속 추적을 못했는데, 6월 3일 날 분양권이 1038개였어요. 여기 한번 쓸게요. 잘 안 보이시죠? 7월 27일은 분양권이 1009개예요. 매물 줄었네. 지난 약 2달의 기간 동안 매물이 한 30개 가까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정확하게 더 알고 보면은 일부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 개수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청룡동에 17이었어요. 근데 0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분양권 매매가 다 이루어져서 바뀌었을까요? 보통 저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더 찾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아마 입주하고 관련이 있을 거예요. 입주를 하면서 우암동에도 36에서 느닷없이 분양권이 0으로 바뀌었다. 이 특정 개수가 있다가 갑자기 0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이 소멸되었구나. 자, 만덕동 58에서 0으로 바뀌었어요. 자, 요거 3건만 놓고 보세요. 요거 3건만 놓고 봐도 이미 100건 이상이잖아요. 분양권 감소는 30개 되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100건의 감소분까지 생각하면 분양권 매물 개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개별의 아파트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짚어볼까요? 기장업 분양권 매물이 8개에서 13개로 늘었어요. 줄어들었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대연동은 49에서 72로 늘었어요. 문현동 34에서 45로 늘었어요. 용호동 85에서 90으로 늘었어요. 이렇게 늘어나는 게 더 많았다. 사실 실질적으로 늘어났다. 자, 부산 분양권 매도 물량 요거 제가 좀 날짜를 띄엄띄엄해서 자료가 데이터가 다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늘어났다가 줄어들었어요. 근데 근래에도 줄어들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 증가에 가깝다. 입주해 있는 아파트들이 있음을 감안하면 증가에 가깝다. 분양권 입주가 다가오고 프리미엄이 빠지면 빠질수록 물량은 더욱더 폭발하는 현상.
자, 그냥 뇌피셜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구 지역 분양권 소멸되는 과정에서 소멸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프리미엄은 빠지기 시작했어요. 프리미엄이 빠지고 이때 높은 가격에 샀는 사람 프리미엄 한 2억 주고 샀는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0에 가깝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분위기가. 그러면서 어떻게 됐느냐, 이 빨간색 선을 따라가 보시면 여기 올해선인데요, 분양권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대구도 마찬가지로 입주를 하면서 분양권 개수는 저절로 소멸됩니다. 분양권 거래가 0인 상태다. 0인 상태고 더 이상 매물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입주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선을 그리는 것처럼 분양권 매물 개수는 줄어들어야 정상이에요. 근데 오히려 늘어났어요. 그 말인즉슨 이 증가 폭이 굉장히 크다. 생각보다 굉장히 크다. 프리미엄이 빠질수록 이 현상은 격하게 일어난다. 그래서 요즘에 부산의 분양권 가격도 계속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물 증가세는 좀 주춤해진 모습이에요. 여기 꼭지를 이룬 것이 한 7월 한 8일경 될 것 같은데요. 그때 이후로 매물은 조금 감소했어요. 오늘 물론 수요일 효과, 화요일 수요일 매물 증가하면서 제법 큰 폭으로 진폭을 일으키면서 증가를 하지만 어쨌든 최고점을 뚫지는 못하는 매물 상태다. 근데 매물이 4만 개예요. 이게 장난 아니죠. 대구의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해보면은 20층짜리 아파트 이렇게 라인이 있으면은요, 매물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와 있냐면은 20층짜리 한 줄에 매물이 1개예요. 그리고 거기에 전세도 1개 정도 있어요. 생각보다 매물이 많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전세 물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고치 갱신해 나가고 있고요. 월세도 최고치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전체 임대 물량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만 건에 육박한 임대 물량이 나오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물은 주춤할 수 있어요. 세금 깎아주니까 굳이 안 팔아도, 대출이 많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면 굳이 안 팔아도 괜찮다. 근데 문제는 빈집으로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자, 거래량 61건의 거래량, 어제 거래량 한 80건 가까이 됐나요? 이렇게 합쳐보면은 거래량 그래도 많지가 않다. 6월에 거래 마무리 이제 거의 다 되어 가거든요. 거래 일수 3일 남았어요. 1565 맞죠? 3월의 거래량을 넘지 못할 것이다. 7월의 거래량은 대구는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서 그나마 조금 나은 상황인데요. 이 거래량 많지 않습니다. 결코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자, 또 센터파크 1차. 저 이 아파트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가격만 흐름만. 뭐 또 세부적으로 따지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야, 그거는 층수가 낮아가지고 어떻다나 저떻다나 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20층이 24억이에요. 근데 36층이 20억 7천이에요. 거기 3억이라 가격이 빠졌잖아요. 비율로 치면은 한 15% 좀 덜 되는 것 같은데요. 층수 세부적으로 안 따져도 돼요. 요 숫자만들만 제일 오른쪽에 대략적으로 써드리는 숫자들만 기억하면 됩니다. 10% 상승한 것도 있고요. 동부산 관광단지 삼성그린코어 더베스트 15%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 다음 한 10% 정도 하락하는 모습들 대략적으로 보시면은 오늘은 10% 정도 하락이 많이 나타나는구나. 이런 모습들만 살펴보시면 됩니다. 보합 정도 거래는 건너뛰고요. 서면 DS 협성 엘리 시안 아파트 요거 한 거의 30%는 안 되지만 대략 한 25% 정도. 레미안 장전 고점 대비 한 25% 정도. 다음 레미안 장전 또 다른 것은 마찬가지로 요 흐름이 레미안 장전 최근에 많이 등장을 하던데 가격이 계속 요 정도로 신고가 가장 높았던 가격 대비 저 정도로 빠지더라는 거죠. 대략 한 10%. 오늘은 크게 빠지는 모습들은 보이지 않고요. 협진태양 고점 대비 얼마인가요? 이거 20% 이상 이것도 빠지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나머지 신고가들 여기 계속 보시면은 제가 별로 안 짚어드리는 이유가 좀 특이한 상황이 나타나면 말씀을 드리는데 뭐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큰 폭의 상승은 아니다. 부영 벽산 파라빌 요거는 가격이 한 20% 정도 빠지고 오늘은 크게 빠지는 거래들은 많이 보이지 않고 10에서 20% 정도 빠지는 거래들이 많이 보이네요. 건당 거래대금 2억 8천 수준으로 좀 낮아지고 있다. 규제 해제된 대구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대별 거래량, 거래량 흐름에서 지금 6월의 거래량이 살아나지 못한 채로 마무리가 되잖아요. 다시 산을 하나 이루고 꺾였다. 이 꺾인 흐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그러면 과거에 규제 지역이었을 때 이때 거래량 없을 때 정도의 거래량 수준으로 거의 다시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거의 이것도 보면은 2018년 7월경에 거래가 굉장히 적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와 거의 맞먹는 정도 수준인데 과거에는 어땠는지 그 흐름을 통해서 분위기를 알아볼 수 있겠죠.
예, 부산은 분위기가 좀 살아난다 싶으면은 아마 3,000건, 3,000건 이상의 거래가 나타나면은 야, 분위기가 좀 살아나네. 대구는 2,000건을 기준으로 잡거든요. 부산은 3,000건을 기준으로 잡고 생각해 보시면은 아, 맞아. 예전에 거래량 살아날 때 보니까 3,000건 정도 되니까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나던데 지금은 거래량이 다시 2,000건 안으로 내려왔거든요. 그 말인즉슨 지금은 빙하기. 지구촌은 온난화로 실험하고 있지만 여기는 빙하기입니다.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요. 전체 요거 제가 폭도 조금 더 나타냈어요. 어제 세분화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4억, 5억, 5억, 6억, 6억, 8억 이렇게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나타냈습니다. 어느 가격대가 거래가 가장 활발해지고 있나요? 근래 들어서 요 색깔별로 보시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의 아파트를 많이 사는지 70% 가까이가 3억 이하의 아파트에 살고 있더라. 3, 4억짜리 거래가 요것들이 아마 중산층쯤 된다고 하면 한 3억 이상, 3억 이상의 아파트들을 아마 눈독을 들이지 싶은데 이 부분을 딱히 많이 손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예, 그런 분위기 느낌이 듭니다. 과거 좀 많이 거래되고 막 이런 시절에는 보면은 여기 보시나요? 2020년 6월, 7월 이때 갈 무렵에는 가격대가 3억대부터 한 6억대까지 거래가 좀 많아요. 이 비율상으로도 한 25% 정도 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비율이 좀 많이 더 줄어든 듯한 느낌. 요 폭이 좀 줄어든 느낌 드시죠? 네. 요런 것들도 한 번씩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6억 이상 거래량 마찬가지로 이것도 300건 이상 넘어가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6억 이상 거래 비중 떨어지고 있다. 계속 산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산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단계가 아니고 정상에서 내려오는 그런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분양권 5건 중에 신고가는 없었고요. 자, 힐스테이트 이진 베이시티. 발음 정확하게 했습니다. 이진 베이시티. 자, 고점 대비 2억 빠진 모습. 이 신고가가 워낙 별난 물건이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야, 그거는 층수가 낮고 어떠고 하지만, 요거 보세요. 38층과 36층 비슷해요. 그냥 요 가격 숫자만 볼게요. 2억 정도 빠졌고요. 힐스테이트 4억, 1.2억 정도 빠졌고요. 이 대구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 프리미엄이 분양가가 한 5.5억 정도 했어요. 프리미엄이 한 7.5억, 7.8억, 막 8억까지도 갔어요. 근데 이게 다시 원래 자리로 회귀했어요. 그러면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드는 거죠. 제가 부산 지역도 분양권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거래 내역을 보면 실제로 빠지고 있는 모습들은 눈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모습 처음에는 야, 그거 가족 간의 거래야. 뭐 직거래야. 내가 부동산에 알아봤는데 무슨 사연이 있었대. 그런 이야기들 있지만 그 가격, 큰 흐름은 다 따라가더라는 거죠. 청약 우성 스마트 시티뷰 1.3억 정도 빠진 것도 보이고요. 전세 거래량 신고가 비율 얼마 안 돼요. 근데 거래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전세 시장이 살아나나? 이런 느낌을 살짝 가질 수 있는데요. 거기에는 살짝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지금 6월, 7월에 거래 물건이 신고되는 날인데 여기 보시면 날짜, 오늘 날짜만 짚어드릴게요. 과거의 거래건들이 갑자기 신고됩니다. 이런 데 있던 것들이 갑자기 막 신고되어 나와요. 마치 짠 듯이 오늘 대구도 그랬었거든요.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가끔 나타나긴 해요. 몇 달에 한 번씩 이런 현상이 나타나긴 하던데 아무튼 거래량이 지금 6월에 거래, 7월에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아니다. 지금 동그라미 쳤는데요. 이 기간 외 신고죠. 보통은 2달 내로 신고하는데 지금 임대차 3법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 과태료도 없고 아무런 처벌이 없기 때문에 천천히 신고하는 것들도 있는데 야, 왜 하필 이렇게 몰아서 신고를 하냐? 몰아서 이렇게 나오느냐? 3월달 거래요. 3월달 거래, 4월달 거래, 4월달 거래, 3월달 거래, 4월달 거래, 4월달 거래. 맞죠? 좀 요런 좀 독특한 현상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합니다. 전세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없다. 사라지려면 임대인들이 800조의 돈을 돌려줘야 됩니다. 임차인에게. 그거 불가능합니다. 전세 가격대별 거래량, 일단 거래량 떨어지는 것만 흐름만 보시고요. 3억 미만 거래 비중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더 비싼 전세를 찾나봐. 이런 느낌보다는 요 72% 요 정도 수준이 광역시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4억 이상 거래량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금리 인상 부분 반영되면 정말 이거 8% 이하로도 떨어질 것 같아요. 제 느낌으로는 조금 더 떨어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평균 전세 가격 지금 살짝 들려서 한 2억 5천만 원 정도 수준. 네. 평균 매매 가격은 뭐 3억 정도 수준. 한 5천만 원 정도 차이가 있더라. 월세 거래량 100건 마찬가지입니다. 월세도 5만 달에 있던 거 막 4월달, 5월달 이런 과거의 거래량들이 오늘 다 섞여 들어와서 거래량이 다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5월, 6월, 7월에 해당되는 거래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평균 월세 가격 예전보다는 높다.
보증금도 높다. 임대 거래량 예년 수준에 딱 걸쳐져 있는 모습. 전년 동월 대비 724건이 부족한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전년 동월을 초과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형태. 여기 갈색 선과 빨간색 선이 계속 교차로 꼬이는 모습 보이시죠? 아마 큰 거래 상승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매물은 크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임대인들은 돈 돌려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임차인이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구에서도 실제 그런 분쟁 사례가 많을 거라고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경고를 해왔는데 근래 들어서 갑자기 그런 분쟁 사례가 나타나고 임대인들이 발을 동동 구르는 현상. 임차인은 돈을 달라고 자꾸 독촉하죠. 근데 이것도 정말 독하고 못된 사람 같으면은 배짜라 나 돈 없어 뭐 이렇게 막 나자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좀 양심적인 사람은 정말 괴로워하더라고요. 이 방송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좀 양심적인 분, 야 그러면 이 대출을 과거에 2020년 뭐 그 무렵에 아주 비싼 전세금을 받으셨다면은 돌려줄 준비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 마음적으로 괴로워하지 마시고 미리 여러 가지 대비책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